안녕하세요. 몰라, 그냥 해. 안녕하세요.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금요일 저녁인데, 네, 오랜만에 약속이 없어요. 네. 약속이 없는 김에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내용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현실적인, 그리고 정보 전달성의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외노자가 되는데 쓴 돈, 즉 유학 비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 지인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간략하게 제 백그라운드를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30대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지금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는 곳이 실리콘밸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막 일찍 유학을 온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유학이나 취업 관련해서 모르는 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아요. 주로 학교 선택이나 취업하는 과정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유학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혼자 힘으로 유학 생활을 했고 돈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라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미국에 와서 취업을 하기 직전까지 썼던 비용에 대한 내역을 공개를 해드릴 거고, 김물개는 매너자가 되기 위해 얼마를 썼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투이션, 학비랑 다른 하나는 생활비. 제가 2019년 6월에 미국에 와서 20년 12월, 그러니까 가을 학기가 끝나고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21년 3월에 취업을 해서 실제로 일을 시작한 게 5월이었으니까 약 22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백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쓴 돈에 대한 내역을 정리를 해봤고, 다만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현재 물가랑은 많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라떼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라떼 비용에는 그 당시의 환율인 1280원을 기준으로 적용을 했고, 2025년 버전에는 현재 평균 환율 정도 되는 1450원을 적용을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대 중에 한 군데에서 석사 유학을 했고요. 보시면 undergraduate, 그러니까 학부생이랑 대학원생이랑 등록금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유닛이라는 게 학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한 수업이 3학점짜리거든요.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학점당 900불이 조금 넘는 비용을 그때 받았었고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1000불이 조금 넘는 비용을 차지를 했던 걸로 뭐 얼마나 더 심도 있는 수업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보시면 이 학교 놈들도 해가 지낼 때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2018년 가을부터 2019년 썸머까지의 그 등록금이 이 정도고 그리고 2019년 파울로 넘어가게 되면 등록금이 또 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2019년 이제 여름학기, 계절학기부터 시작을 한 케이스인데 이 이유가 조금이라도 등록금을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에 보통은 이제 가을에 시작을 하면 그 다다음 해 봄에 졸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조금 특이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냈던 금액인데요. 그래서 토탈 4만 불 좀 넘는 금액을 썼네요. 학비로만. 그 당시 환율인 1280원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다녔던 학교가 학비가 저렴한 걸로 유명하다는 점이에요. 그게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 디자인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이제 미대나 아니면 다른 종합대 중에 선택을 하게 되시는데 1년에 4, 5만 분 정도 하는데 저희는 훨씬 싸죠. 거의 반값이니까. 종합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좀 더 비싸거든요. 뭐 UX로 유명한 카네기 멜론이라던가 아니면 유덕? 그런 데는 지금 평균 투이션이 거의 6만 불에서 8만 불까지도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4만 불의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비만 본다면 굉장히 이득을 본 셈이죠. 하나를 적용을 했을 때는 5천만 원 조금 넘는 비용으로 유학을 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학교를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단순 가을, 봄, 여름에 뭐 인턴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진짜 정규 학기만 다닌다고 가정을 한 거고, 이 금액은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산정을 한 거예요. 보시면 2025년 스프링 graduate student는 이 정도 나온다고 나와 있어서 이 금액으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 물가 상승률 2.3% 정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25년 가을에 유학을 시작하시게 되면 약 이 정도의 100K가 조금 넘는 금액의 튜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현재 환율인 1,450원을 적용을 한다고 쳤을 때는 1억 6천이, 1억 6천 맞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네. 1억 6천이 넘어가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단순히 이 숫자로만 비교를 하게 되면 약 두 배가 넘는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물가가,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활비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그냥 뭐 하우싱, 이게 렌트비죠. 집세 내는 거랑 유틸리티는 뭐 관리비,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인터넷, 핸드폰, 장 보는 비용, 교통, 나머지는 뭐 용돈이랑 기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집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싼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furnished, 그러니까 가구가 다 있는 아파트였어가지고 제가 가구나 이런 거를 따로 살 필요가 없었어요. 아,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사실 그 컨디션은 굉장히 열악해요. 여기가 170 square feet, 그러니까 한국 단위로 하면 한 4.7평 정도 되는 원베드 아파트였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게 오래된 침대 있고 옆에 책상 있고 여기는 옷장이고 그리고 뒤에 가면 화장실 있고, 그리고 부엌이 없는 구조였어요.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여기서 2년을 버텼는데, 뭐 가끔 가다가 친구들이 저희 집 오면은 되게 놀라기는 했어요. 어떻게 이런 데 살아? 막 이러면서. 장점은 이 집이 집세만 싼 게 아니라 이 안에 뭐 관리비 뭐 이런 거 다 포함돼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도 그 건물 전체가 인터넷이 있어서 물론 빠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엔 아마 다른 분들은 따로 인터넷을 설치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건물 인터넷 썼어요. 집 관련된 비용은 1,300 안에서 다 해결을 했다. 근데 나머지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비싼데 알뜰 요금제 같은 거를 또 친구들이랑 패밀리 플랜을 들어서 현재까지도 그냥 25불을 내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장 보는 건 이 정도 들었고, 교통은 학교를 걸어 다녔어가지고, 뭐 따로 버스를 타거나 이럴 일이 거의 없었긴 했는데, 이제 가끔 저녁에 집에 올 때는 우버를 타고 다니고 이랬었기 때문에, 100불 정도 썼던 것 같고, 제가 그 당시에 썼던 가계부를 보니까, 집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이 적게 썼을 때는 800불이었고, 많이 썼을 때는 한 1300불까지도 썼더라고요. 그러면 1200불 정도 되는 금액으로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한 달에 썼던 비용이 약 2,500불, 그 당시 환율로는 300만 원 조금 넘는 비용을 썼던 걸로 되어 있고, 제가 22개월 동안 수입이 아예 없었으니까 곱하기 22를 했을 때는 네, 이 정도 금액을 썼네요. 5만 불 좀 넘는 금액. 그리고 하나로는 7천만 원. 7천만 원 좀 넘는 금액을 생활비로만 지불을 했다. 근데 이게 또 2025년으로 넘어오면 집세가 비싸지죠. 제가 이거를 챗GPT한테만 물어봤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싱글 대학원생으로 사는데 얼마 정도 드냐 물어봤더니 얘가 이제 친절하게 다 브레이크다운을 해주더라고요. 보시면 뭐 shared apartment 사면은 이 정도 들고 스튜디오는 이 정도 들고 근데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 평균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이 정도 든다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집을 룸메를 구하거나 아니면 용돈이나 기타 비용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본인 역량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3,000불이 넘게 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현재 환율로 적용을 하면 한 달에 무려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2개월간 또 수입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려 1억이 넘는 비용이 생활비로 나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 합계를 내보면 라떼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용이 9만 6천 불. 하나로 하면 네, 1억 2천 정도 든 걸로 나와 있고 2025년 버전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 정도 든다. 약 2.3배가 증가한 비용이 든다. 그리고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한국에서 미국 오는 항공권이나 아니면 뭐 학교 어플리케이션 이제 학교 지원하실 때 이런 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취업을 하는 데까지 그냥 생돈 1억 2천이 나간 거죠. 그럼 저는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모았냐? 김물개는 그 돈이 어디서 났나? 되게 심플해요. 월급, 퇴직금, 은행 찬스. 은행 찬스는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 돈을 진짜 하나도 안 모았고, 제가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려고 딱 보니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돈이 없었냐면 3천만 원 조금 넘게 있었나?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뭐 자취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계속 부모님 집에 살았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제가 명품을 좋아하거나 이런 애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 쓸 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을 모은 게 없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배우고 싶은 거 이런 거에 돈을 다 썼더라고요. 여행 맨날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아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되게 상당수의 유학 비용을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고 미국 투이션 같은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그런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그냥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게 훨씬 금리가 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회사원 신분으로 하면 조금 낮은 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엔 한 3점 몇 프로인가? 4%대로 개설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의 마이너스 통장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2021년 5월부터 일을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6월 달에 찍힌 금액을 보니까 마이너스 6천만 원. 네, 저는 6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갚았습니다. 네. 보시면 이것도 잘못 생각한 부분인데, 취업을 하고 빚을 바로 갚았어야 했는데 첫 해는 아예 안 갚았어요. 막 이제 나 돈 버니까 그동안 굶주렸으니까 좋은 집도 이사 가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려고 돈을 하나도 안 갚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환을 시작을 했던 건 그 다음 해 여름부터였고 이 금액을 다 갚는데 한 18개월 정도 걸렸더라고요. 보시면 2023년에 빚을 다 상환을 했고요. 잔액 빵원. 근데 제가 너무 그때 기뻐가지고 혼자 캡처해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했던 이 많은 금액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 갚았냐? 이게 월급으로 다 충당이 가능한 거냐?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RSU라고 이제 자사주를 줘요. 입사할 때 주거나 아니면 보너스로 주거나 뭐 아니면 ESPP라고 해서 내 월급의 일부를 저렴한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월급으로 빚을 갚기에는 저도 여기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여기 저금도 해야 되는데 너무 빚 갚는 데만 월급을 다 쓰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이제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을 팔아서 네, 갚았습니다. 그래서 18개월 정도 걸렸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슨 1이에요. 잘한 점은 딱히 없어요. 왜냐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근데 굳이 잘한 점을 뽑자면, 뭐, 알바 안 한 거, 캐시잡 같은 거, 뭐, 서빙이라던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여유가 없기도 했고, 알바를 할 바에야 조금이라도 내 실력을 키워서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코로나가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제가 2019년에 미국에 왔잖아요. 근데 20년 3월에 이제 여기가 다 락다운이 됐거든요. 뭐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좁은 집에 갇혀 살아야 되니까 답답하긴 했지만 금전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이었죠.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정말로 제가 한국 살 때 돈을 열심히 안 모은 거를 너무너무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어차피 내 월급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니까 무슨 상관이야 이랬는데 막상 유학을 해보니 빚이 있다는 게 단순히 갚아야 될 숫자만을 의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여기 몇 개 적어놨는데 생활을 할 때 늘 버짓을 염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금융치료 따윈 없다는 것.
모임을 하면 정산을 할 때 늘 긴장감을 느낀다는 것. 약속을 예측해서 계획해서 잡아야 한다는 것. 어떤 이벤트, 친구의 생일이라던가 아니면 단순히 친구들이랑 노는 거, 뭐 여행 가는 거, 심지어 데이트 이런 것들에 나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 계좌를 확인할 때마다 엄습해오는 엄청난 부담감. 마지막으로 급한 상황에서 뭐 아프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나를 지켜줄 것이 없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게.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특히 막 서바이벌 게임 이런 거 보면 맨날 상금 몇 억 막 이러니까 우리가 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평소에 실감을 하면서 살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6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 6천만 원의 빚을 1년 동안 갚으려면 한 달에 500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닌 거죠. 근데 막상 이렇게 유학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저한테 가늠이 잘 안 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빚을 내가면서 유학 생활을 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나중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졸업을 하고 계속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언제 취업을 할지 모르니까, 막판에는 진짜 돈을 안 썼단 말이에요. 막 장도 안 보고 거의 집에서만 살았는데, 나중에는 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밥 굶을까 봐 달러 보내주고 저한테 도어대시라고 여기 있는 배달의 민족 같은 건데 그런 거 기프트 카드 보내준 친구도 있었고요. 밥 굶지 말라고. 주변 지인들이 말 그대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면서 네, 그렇게 유학 생활을 마쳤어요. 그래서 빚을 내면서 유학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유학하기 좋은 때라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유학을 할 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뭐 인턴 면접 같은 것도 취소되고 취업할 때도 힘들었고 여러모로 제가 손해를 본 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환율이 더 미쳤고 정권 바뀌고 이러면서 현재 시점에서 느끼기엔 제가 졸업할 때보다 지금이 더 취업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유학을 결심을 한다면 지금 당장 오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선 가장 쌀 때일 수 있다는 것. 유학하기 좋은 때라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다만 기회비용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엔 총 쓴 금액이 이제 1억 2천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기회비용이 제가 쓴 비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계속 직장에 있었으면 발생했을 수익까지도 저의 기회비용인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1억이 뭐예요? 훨씬 큰 금액의 비용을 지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되게 급하게 유학을 결정하고 오기도 했어서 장학금이나 이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여건이 되신다면 꼭 장학금도 노려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유급 인턴 열심히 찾을 것. 저는 무급 인턴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정말 생백수였는데, 유급 인턴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정도의 금액을 들일 만큼 과연 유학의 가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판단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너무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게 명확한데 돈 때문에 망설이게 되면 너무 아쉬울 것 같거든요. 사실 빚은 갚으면 되고요. 금전적인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가족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마이너스 통장을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할부로 지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법은 찾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명확한데 돈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그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처럼 마통을 뚫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이든 뭐든 채무가 있으시다면 취업하면 상환부터 해라.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제가 아는 선 안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